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동안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리노공, SLS텍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뭐 과열 신호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어떤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반면에 상대적으로 바닥권을 헤비고 있었던 네페스, 그리고 SF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 지금 최근 흐름이 상당히 양호해 보이는데요. 최근 리포트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바닥권 반도체 관련들의 상승 논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리노고, SNS텍 이런 종목에 또 쏠려있던 매기가 바닥권 소외 반도체 관련주 쪽, 특히 비메모리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반도체 상승 논리, 바닥권 반도체 상승 논리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가가 왜곡된 상태에서 이들 종목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삼성전자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돌발적으로 상당 부분 어떤 랠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심에 삼성전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간에 예전에도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안정을 보인다면은 여타 소외 반도체 쪽으로도 매기가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진생캠, 리노공, SLS텍 다 좋은 회사인데요. 네페스도 그렇고, SF 반도체, AD 테크놀로지도 제가 보기에는 절대 뒤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단, 때가 좀 안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 흐름과 함께, 조만간에,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는데, 조만간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높은 기술적 완성도. 제가 사실 차트를 중시는 차트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군을 보면 차트 완성도가 대단히 높죠.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어떤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건데 세 박자 모두 좀 잘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차트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수급적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세 종목 모두 바닥권 어떤 반도체 관련주도 보면은 일방적으로 매도 우위에서 매도 매수 균형점 이후 최근에 상승으로 다시 매수 우위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는 세 종목 모두 강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죠. 역시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의 어떤 중심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냉정하게 4차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죠. 특히 D램이라고 그러죠. 우리 메모리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를 앞서겠다라는 공표를 했는데 비메모리가 제가 보기 성장성 차원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그런 테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종목별 핵심 가치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F5WLP라고 그래요. 팬아웃 와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데 팬아웃 기술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해드렸죠. 입출력 단자 배선을 바깥쪽으로 빼내는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PCB라고 합니다. 인쇄 회로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지고, 그리고 반도체 미세화에서 상당 부분 획기적인 기술이죠. 과거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이 사실 크게 경쟁력이 없었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AI라든가 인공지능이죠.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자율주의라든가 이런 4차 산업의 어떤 등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분야를 감안하면 비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사실 애플의 AP 칩을 삼성에서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대만으로 뺏겼는데 그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패키징 기술이죠. TSMC가 지금 팬아웃 기술, 팬아웃 와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지금 선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량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특히 네페스 같은 경우는 WLP, 와이퍼 레벨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서 패널 레벨 패키징 부분에서 세계 최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린다 안 물린다 떠나서 우리가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제가 보기에는 네페스는 반드시 하나 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좀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SF 반도체는 사실 패키징 쪽에서 경쟁력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삼성전자하고 또 지분 관계가 또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흔히 벤더, 하청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이 AD 테크놀로지가 이게 물건입니다. 칩리스 분야라고 그러죠. 칩리스 혹은 이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로 그러는데 독보적인 국내 최고입니다. 독보적인 경쟁을 갖고 있어요. 전에 35% 유상증자를 했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져요. 그리고 할인가가 굉장히 낮아요. 2%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유상증자라게 되면 할인을 보통 한 20% 정도, 20% 많게는 30%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2%밖에 안 해줘요. 그런데도 유상증자에 다 참여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AD 테크놀로지 입장에서 상당 부분 어떤 자신감,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어떤 자신감의 어떤 자신감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보통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구하려 하거든요. 이게 사실 직관적인 요소도 있고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이제 통찰이라고 그럴까요? AD 테크놀로지 하여튼 그런 뭐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어떤 어떤 핵심 가치 혹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문자 회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2개월에 이제 55만원, 6개월에 이제 150만원인데요. 초보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갈수록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강화가 된 게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하면서 매일 동시효과 전에 한 종목씩 그날의 승부주를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또 제2의 알테오진이라고 저거 나름대로 저희가 소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열 상태가 전혀 아니야. 거의 주봉이라든가 월봉으로 보면 바닥권에서 출발한 종목인데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고 만약에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회사 개요, 상승 논리, 목표가 전략 등에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이 이제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런데 어떤 구간 혹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과거 이제 62,800원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이게 무슨 색인가?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노란색이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횡보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위에 본격적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돌발적인 어떤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흐름이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막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기관도 그렇고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맥락이 맞아 떨어진다면 삼성전자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 있게 하여튼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탑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네페스의 월봉 차트인데 월봉 보시면 기가 막히게 좋죠. 특히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프레토 지선이에요. 과거의 어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 고점에서 지지선으로 이제 구축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프레토 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주가가 이제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흔히 이제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를 바탕으로 역사적 고점 38,000원대가 되겠는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페스가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지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역으로 따지면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엄청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사서 수익이 많이 났다 혹은 손실이 났다 이런 걸 여부를 떠나서 네페스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자, 오늘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살표 표시를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화살표는 저희가 네페스를 최초로 이제 주력주에 편입한 거죠. 그때는 비중도 굉장히 컸죠. 그때 장 상황은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한 25,000원대 정도 전후가 되는데 38,000원까지 갔어요. 물론 38,000원 부근에서 매도했으면 참 좋았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5월달에 비중을 좀 축소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 구간은 이게 바로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최저점이었죠. 최악의 구간을 통과한 구간인데 다른 모든 종목이 다 크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진 거죠. 아주 네페스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 저점하고 최근에 또 한번 6월 달에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빠졌는데 그때 저점하고 또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이런 게 여러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이 주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1,000억 가진 한 사람과 1억 가진 1,000명과의 싸움이거든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0억 가진 한 사람이 거의 이기죠. 1,000억 가진 한 사람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하는 최저점에서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언제 팔아먹겠어요?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우리가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그러는데 그때 주식을 분산, 팔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페스는 좀 물려도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상인증권 이제 6월 1일자 보고서인데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제 생각하고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단기 실적을 볼 것인가, 완전히 새로운 잠재력을 볼 것인가, 성장성이죠. 내년 이후. 지금 이제 시계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하반기에서부터 하반기도, 지금 이제 이제 3분기인데, 시간 함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페스에는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 주가 흐름, 유리한 환경이 어떤 그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뭐, 읽어보시고, 그런데 주가는 이러한 단기 실적 부진 우려를 견뎌내고 있는가? 왜? 제 논리죠. 실적이 엄청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하방 경직이라고 하죠. 하방 경직을 잘 유지해주고 있죠. 일단 1분기하고 2분기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3분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2021년에서 2022년 동사 최대 고객이 될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인쇄하고 있는 글로벌 통신칩.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제 퀄컴이죠, 퀄컴. 퀄컴이 어떤 그 잠재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죠. 삼성전자 물량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지금 테스트 하고 있어요. 테스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퀄컴 물량을 이제 네페스가 받는다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물론 이제 애플의 그 AP 칩보다는 좀 덜하지만 퀄컴도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죠. 중장기 네페스 전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 라운드 타입이 이제 우리가 펜아웃 WLP죠. 웨이퍼 레벨 패키지. 웨이퍼가 이제 둥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PLP는 패널 레벨 패키징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성비가 더 뛰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동일 공정에서 WLP보다 PLP가 동일 공정에서 5배 규모의 생산 효율을 놓고, 그리고 재료비도 면적 5배 증가 대비 사용량은 2배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주식을 사려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할 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날 강세를 보이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이제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자, 네페스 PLP 패널 레벨 패키징 펜아웃입니다. 패널 레벨 패키징입니다. 2015년도 네이버에다가 네페스 PLP 치시면 나와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17년 양산을 시도했고, 2020년이죠. 오늘 시험 양산, 시험 생산이 뭐냐면 퀄컴 칩입니다, 여러분들. 크기 역시도 600 곱하기 600mm. 그 다음에 이게 ASA가 이제 삼성전자도 PLP를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기술력이 반 정도밖에 안 되죠. AS 죄송합니다. 이건 대만입니다. 대만. 그리고 삼성의 450에서 500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죠. 영업이익 보시면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600억이었어요. 2018년도 대비해서 급증을 했어요. 주가가 작년에 올해 잠시만요. 지금 매달 달이니까. 하여튼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작년에. 근데 지금 6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70억이니까 뭐 70억이다, 50억이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영업이익이 600억에서 70억으로 줄어들면 주가는 폭락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도 안 빠지는 거.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거나 밀린다 하면 크게 빠지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거꾸로입니다.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밀리면 크게 밀리는 것이고, 반대로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른다는 거죠. 이게 조셉 그랜빌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도 예상 영업이 한 700억 정도인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0억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퀄컴의 지금 통신칩을 지금 테스트 중이거든요. 자, 다음에 이제 SF 반도체입니다. SF 반도체 지금 유튜브 게시판에도 상당히 저도 뭐 죄송스러운데요. 하여튼 좀 많이 고생을 하신 건데, 주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가격 하락이죠. 6,000원대, 6,500원, 6,700원에서 지금 3,000원대까지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3,700원에서 다시 6,000원까지 상승했고, 그 다음에 다시 빠졌는데, 이게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닥계사브용 제2 바닥이거든요. 제1 바닥은 쌍바닥이에요. 바닥이 같은 거죠. 뭐 4,000원이면 4,000원 동일한 바닥인데, 제2 바닥은 앞선 바닥보다 더 높은 바닥이에요. 그 제2 바닥형이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거를 우리가, 야, 닭개사보면 제1바닥보다 제2바닥이 힘이 더 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면 안 돼. 왜 그런지를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월 달에 대량 거래,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는 향후 그 주가의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합니다. 1월 달에 이제 초대형 거래가 터졌는데, 지금 그 대량 거래 가격대 중간 정도 값을 이제 보니까 최근 주가하고 좀 일치를 하죠. 그러면 이때 대량 거래 상당 부분이 매집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언택트 시대 최대 수요업체, 전화위복이라죠. 지금 이제 비대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사실 그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선방을 했죠. 뭐 10조가 넘어가 보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이제 서버 반도체죠. 뭐 데이터 업체들,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 같은 데이터를 많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들이 증설이라고 하잖아요. 구매를 또 발주를 많이 넣어줬고, 그 다음에 저도 집에 지금 노트북이 4대예요. 다 가족마다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비대면 시대에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하튼 간에 서버용 반도체, 그 다음에 뭐 개인 PC라든가 혹은 노트북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실적이 선방하는 건데, 그 핵심이 사실 그 SF 반도체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SF 반도체는 이게 패키징이라든가 모듈 펌핑, 다 하는 거죠. 하여튼 종합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삼성전자 서버 드램의 유일한 후공정 업체입니다. 2019년 매출액 기준에서 서버용 매출이 60%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어떤 조건이 아니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하는 거고, 제조업 하시는 분, 제조업에 계시거나 제조업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필리핀 이 공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제 가동이, 이런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영업이익 보시면은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는 증가율이 크지 않은데,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390억에서 500억. 하여튼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최소한 3년에서 많게는 한 5년 동안은 계속해서 가파른 어떤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제가 수평선으로 빨간색 화살표를 써놨죠. 이게 33,000원이 역사적 최고점인데, 사실 AD 테크놀로지는 좀 초보들이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아예 사놓고 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여튼 굉장히 불규칙 바운드가 좀 심한 종목이죠. 우리가 심리스, 혹은 이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러죠. 예전에 TSMC하고 15년 동안 사업했는데, 지난 3월 20일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계약을 끊었어요. 물론 이제 기존의 물량은 한 2년 정도 동안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A를 신규 거래처인데, A가 이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하여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하여튼 목적 한마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D 테크놀로지를 필요합니다. 15년 동안 계약 관계를 끊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한다면,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공시에 나오면 주가는 이미 상당히 올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유상증자를 35%예요. 35%. 그러면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할인율도 한 2%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도 세력은 상당 부분 소멸이 됐다고 봐야 돼요.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좀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의미 있게 우리가 좀 위기라고 할까요? 그거를 기회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2018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2018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120억에서 작년도 122억 비슷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220억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상당 부분 좀 일치가 된다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 회사 또 주력주이기도 하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이 빠지면은 많이들 힘들어요. 근데 궤변은 아니고요. 이 주식은 상승의 싸움이 아니라 조정의 싸움입니다.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서 움직인다고,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 잘 나갈 때는 사실 고수하고 하수하고 가름이 안 되는데요. 인생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만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위기 관리 능력에 의해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미래 혹은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